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K랩 프로그램 설치했고요. 기출문제, 백데이터 설치했습니다. 자, 전산세무 2급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화면 봐주시고요. 이론은 30점이고 실기가 70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저와 함께 했던 FAT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뭐가 약간 다르냐면 요 원가 회계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회계 원리가 한 5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가 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이렇게 2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원가를 푸실 수 있으면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FAT와 다른 점이 여기 잠깐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여기 부속서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하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특강에서도.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론 원가 문제를요, 5문제 중에서 5개 다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어차피 5문제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걸 맞으면 되잖아요. 회계 원리나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거면 원가회계는 맨 나중에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실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기. 여러분, 실기는요, 70점이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반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자, 요거는 저랑 했었어요. FAT 할 때.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아이들을 입력했었죠? 똑같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뭐였었죠?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아이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한 개, 전산 회계 1급, 일명 FAT 1급을 했고요. 그럼 요 부분 있죠, 여러분, 요 부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는 부분과 연말정산이 들어가면 이제 전산 세무 2급입니다. 전산 세무 2급.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전산 대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연말정산이 추가가 되면 이제 전산 세무 2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이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전표 입력하는 거.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이 중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중을 일단 여기에 두어야 돼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물론 연말정산도 중요해요. 하지만 연말정산은 암기하고 문제 푸시면 금방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일반 전표, 일명 분계에다가는 시간적 배분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 범위는 전산회계 1급 수준의 분계에다가 주식 발행이나 사채 발행 정도의 난이도가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까지.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실 분들은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분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왜냐면 이 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될 거고요. 또 이 전산회계 파트 일명 FAT 1급은 저랑 결산까지는 접어놨기 때 열심히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 거 한 3회분 정도만 풀고 저는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연말정산 자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2월 13일 날 꼭 시험을 합격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이 요즘 그러니까 2021년도 하반기 두 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를 풀 건데 99회랑 98회 문제가 엄청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물론 이 상반기 시험은 조금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결산까지 하고, 풀로, 그래서 테마별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테두리를 여러분들 한번, 칠해보세요. 또 제 수업은 여러분들 그 색칠 공부도 많죠. 그죠? 테마별로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을 한 셋으로 풀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래서 요거 다 풀고 나면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문제만 또 99회 가지고 싹 풀고 98회 가지고 싹 풀고 테마별로. 그래서 약간 번거롭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가 뭐라고? 99회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만, 98회 부속 서류만, 97회 부속 서류만. 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간도 엄청 걸리고 무슨 파트 하나를 내가 제대로 끝내지를 못해요. 전산세무 2급은 범위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범위가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여러분 분계가 범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왜요?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걸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계가 안 돼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 저랑 또 요걸 먼저 하고 운용사 할 건데 운용사도 결론은 분계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운용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럴 때 이렇게 써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의사결정하셔서 푸셔야겠죠. 그러려면 자, 오늘 이후로 분계 공부는 시간 내서 먼저 하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 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와 연말정산은 미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고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저는요, 가보도록 할게요. 뭐로요? 98회 기출문제를 열어서 아니 99회 기출문제를 열어서 바로 입력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 부분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은 저랑 FAT 했을 때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론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실기 먼저 푸시고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푸시면 돼요. 자, 시험지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가를 좀 내려가 볼까요? 자, 5번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회계 원래 파트 문제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공사 수익 나왔네,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가 이거 보세요, 이거. 완성품 환상량 계산하고 이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푸는 문제는 일단 다 패스하시고요. 객관식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10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이제 15번까지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입니다. 이제 요거는 공부하셔서 맞춰주셔야겠죠. 쭉 내려갈게요. 저랑은 실무시험 99회 전산세무 2급 물레전자부터 테마별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표 입력, 부속서류, 연말정산으로. 자,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예, 테마별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씩 끝내셔야 되지 이걸 풀로 다 풀고 정리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저는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 아끼려고 답안지를 열어 놓으셨고요. 여러분들은 문제지로 거기다가 써가면서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지에 쓰지 마세요. 안 그러면 또 프린트를 또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연습장을 하나 꺼낸다. 여러분들 연습장 있으시죠?
자, 거기다가 이제 분계를 할 거고요. 이제 제 특강 다 끝나고 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뭐 시험 보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99회 어려웠습니다. 저는요, 여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 놓을 거고요. 자, 이제 이 아이 좀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 A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는 방식 다 똑같습니다. 약간 문제 유형이 달라서 그래요. 스마트 A에 나왔던 우리 FAT는 여러분 영수증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얘는 보세요. 영수증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왠지 영수증이 나오면 막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이 전산세무 2급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어렵게? 그치, 문제를 꼬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영수증을, 실무에서 쓰는 영수증을 막 가짜로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자, 화면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맨 위에 99에 주황색으로 된 전산세무 2급 보이시나요?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회계관리라고 나와 있죠, 메뉴가. 그 다음에 옆에를 눌러야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눌러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A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왼쪽에 옆에 메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죠, 그죠? 이렇게. 기억나세요? 스마트 A는. 그런데 세무사랑 프로는 K11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90%다 유사합니다. 저는 회계관리 누를 거고요. 전표 입력 잠깐 보세요. 똑같아요. 약간 배열만 다르죠, 여러분들. 순서 배열만.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번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게요. 자,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은요, 일반 전표 입력이고요. 여기 입력 시 유의사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교의 입력은 생략한대요. 그래서 우리 저교 입력은 따로 안 했죠. 하지만 타계정 대체 아주 중요했습니다. 별표 하나 칠할게요. 타계정 거래는 저교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아닌 것들.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랑 볼게요. 그리고 채권 채무는 자산 부채는 뭐 걸어줘? 거래처 코드 거래줘. 이거 저랑 했잖아요. 다시 수익 비용은 선택이었었어요, 여러분. 그죠? 수익 비용은 선택이야. 근데 채권 채무 일명 자산 부채는 무조건 걸어 주셔야 돼요. 왜요? 장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나랑 했었어.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이 중요해요. 우리 FAT 할 때는 도소매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경비를 500번대 경비는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추가할게요. 너 공장에서 밥 사줬니? 직원들 밥 사줬어? 그러면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하셔야 되고요. 너 본사 직원들 밥 사줬니?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800번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500번대로 쓴 거는 제조원가 계산하는 걸로 가고요. 800번대는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전산세무 2급이 또 왜 어렵냐면 공장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네, 본사가 나와요. 그래서 형광펜을 좀 칠하고 갈게요. 자, 요 부분에다가 형광펜. 제조 및 도소매 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또 추가로 했어요. 자, 우리 회사는 물건도 팔지만 도소매 상품도 판다는 얘기예요. 자, 쓰세요. 제품도 팔고 도소매 상품도 팔고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까지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회사가 건물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정말 대기업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5층을 다 사용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1층에는 스타벅스 임대 주고 뭐 2층에는 뭐 병원 이런 데 주고 나머지를 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임대업을 또 한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품도 팔고 상품도 팔고 부동산 임대업도 한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경비를 500과 800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선택한다.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랑 분계 6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이고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500만 원과 현금 배당액의 10%.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 물론 문제상에서 지금 답을 주어졌죠. 50만 원이라고. 어떻게 50만 원이 나왔어요? 500의 10%. 이거를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설정을 했대요. 자, 여러분 회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걸 지금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색창에다가 광미정 777 치시고 회계 원리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특강을 들으셨을 때 교수님 저는 이 분계 할 줄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속 서류랑 연말정산에 포커스를 맞출 거기 때문에 분계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대비해서 유튜브 광미정 777 회계 원리 요거를 검색하시면 회계 파트를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요거 꼭 청취를 한 다음에 분계 공부를 하셔야 되지 이 분계를 드립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하신 거예요. 외우면 문제 유형만 살짝 바꿔서 내잖아요. 그럼 못 풀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지금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내가 따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제 특강을 왜 들어요? 물론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충분하게 공부를 하신 후에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듣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뭐냐면 여러분들 준 거야. 주주들한테 현금 배당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배당이 생겼다고 해서 주주들한테 다 주면 회사가 거지가 되겠죠. 아니 회사도 일정 금액을 회사 내부에 유보시켜 놔야겠죠. 그게 이익준비금이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법정 적립금. 자, 회사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이익잉여금이 생겼어요. 다 주면 안 돼요. 회사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이익준비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고 한다고요. 되셨죠?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익잉여금으로 쓸게요. 둘 다 맞아요. 헷갈리시면 조금 이따 전표 입력하실 때 우리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 그죠? 앞대가리 두 글자만 치시면 되잖아요. 이익잉여금. 왜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왔냐면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2월 이익잉여금 줄여주시고요.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으로 50만 원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미지급 배당금을 요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주시면 되고요.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시험 문제에 꼭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하시면 돼요. 주식으로 준다 그랬을 경우. 지금 얘는 뭐예요? 현금으로. 현금으로 줄게.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주식으로 줄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정 까먹으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계정 까먹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자면 영어 단어죠. 계정 과목은 회계 단어야. 그래서 왜 이게 이런데요?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 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또 제 수업의 묘미가 뭐겠어요. 그죠? 요거를 상법상에서는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은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줄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거잖아, 여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정한 후에 30일 이내에 지급할 때는 이제 요 분계까지 같이 가볼게요. 미지급 배당금은 없애주시고요. 500만 원. 그리고 분계를 공부하실 때 이 분계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분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거래를 다 공부해야 돼. 그래야 대굴박이 안 터져. 안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나중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그걸 또 외울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하는 거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주주총회 때. 요 분계가 나올 수 있고 30일 이내에 지급했다라고 나오면 미지급 배당금 얘 어떻게 하시고요? 얘 상계에서 없애주시고요. 요렇게 차변으로 와서 없애주시고요. 현금으로 주시면 돼요. 대신 그냥 또 다 주면 안 돼. 예수금 띄고 15.4% 띄죠? 왜 14%에 그 짓에 1.4%까지. 그래서 이거 금액은 안 쓸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수금 얼마 삥 뜯고. 왜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때 뜯어야겠죠. 그걸 예수금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500만 원에 15.4%를 띄고 줘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가 얼마죠? 14%죠. 14%에 1.4% 더한 거니까 15.4%. 이거를 직접 구해. 그거는 1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나온 김에. 대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공부할 때 꼼꼼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15.4% 원천 징수한다고. 그럼 77만 원이고요. 77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을 빼고 지급이 되겠죠. 423만 원. 아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돌아가면서. 자, 요게 이제 미지급 배당금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됩니까? 주식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얘 죽이고. 요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어느 변에 와서 죽이고. 차변에 와서 죽이고요. 금액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뭘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 이렇게 주식 배당은요. 주주들한테 실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면으로 발행을 합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알면 수업을 잘 들으신 거고 저번 학기 때 모르셨다. 괜찮아. 일단 회계가 안 되면 여러분들 이거 답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강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던 거니까 요거 듣고 오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더 편하실 수도 있다. 자, 그럼 저는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1번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2번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